우리 삶에서 절대로 뗄 수 없고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결국 떼이고 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인생을 세금에 바친 분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 대표 전정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력을 보니까 이제 사법연수원 졸업하시고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뭐 법원, 검찰, 뭐 혹은 로펌 등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독특하게 국세청으로 바로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어떤 마음으로 진로를 결정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공직에 대해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뭔가 이제 정형적인 어떤 전통적인 법조보다는 행정부 쪽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국세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국세청에서는 사회 출신들을 정식적으로 뽑는 루트가 없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그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했거든요. 그게 저의 운명과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연수원 수료할 때쯤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5명 정도 채용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의 어떤 1세대로 국세청에 입사하게 된 그렇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변호사님하고 세금은 운명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국세청에 계시면서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외국 기업, 대기업 상대로 이제 다시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업무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사건, 뭐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하는 사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 이제 제가 2009년에 국세청에 입사하면서 2023년 12월에 국세청을 나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세 법률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분쟁들이 굉장히 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유형이하고 이렇게 펀드들 직접 제가 소송에 또 참여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보직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과정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 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담당했던 게 기억에 남고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의 어떤 외국계 펀드들이 소위 먹튀해서 과세가 성공한 나라 딱 2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말레이시아랑 우리나라. 와. 네. 물론 반은 이기고 반은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과세권이 공고가 되고 거기에 제가 일부는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결과에 기뻐하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제 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을 뭐 진행을 하고 사건을 맡기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 제가 아직 자산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부 자산가 분들이 세금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결국 부과가 되더라도 이제 뭐 나는 못 내겠다 복불 뭐 소송을 내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국세청에 계시면서 와 이렇게까지 하는 자산가가 있나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탈세 자산가 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현재 아마 그게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큰 기업 관련된 사건인데 이 상속재산에서 그 재산이 그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었던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과세권이 항상 영구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속세 과세권이 10년 있었는데 그 10년 지난 다음에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당초 신고할 때는 비밀 계좌를 신고를 안 했다가 상속인들 간에 싸움이 생겨갖고 한 분이 수정 신고라고 나중에 신고해버린 거예요. 사실 여기에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과세권이 늘어난 거죠. 15년으로 늘어. 왜냐면 이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스위스 비밀 계좌가 있는 것만으로 그게 적극적인 부정 행위냐 아니냐 상대방은 아니 뭐 그 비밀 계좌 쓸 수도 있지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로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니 비밀 계좌 어떻게 누구나 써요. 퇴사를 나와서 지금 제가 사후적인 결과는 이제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계류 중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비밀 계좌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세금 잘 낼 자신. 근데 변호사님께서 최초의 길을 많이 걸으세요. 2020년에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변호사 민간 경력 특재 출신으로는 최소의 관서장. 이게 입사를 하시면서 어떤 꿈꿨던 그런 일인가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이제 저도 거의 뭐 저희 삶을 가족한테 미안할 정도로 올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과를 인정받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일국이 우리나라 대기업 정기조사하는 팀인데 거의 처음으로 이제 현장 팀장에 제가 배치가 돼서 굉장히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사실 서장 나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막 조사하고 막 그 자료 내달하고 막 실갱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경주 가게 됐어요. 축하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바탕에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의 꽃이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좋은 느낌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전화 받으셨을 때. 네, 왜냐하면 그때 조사가 막 물오를 때였기 때문에 이거 제가 빠지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했지만 경주에 딱 도착하는 순간 잡았다. 역시 관서정이 안 하면서 천연고도 경주의 품에 푹 꽃은 안겨서 꽃이다. 네, 또 경주가 또 워낙 그쵸. 또 이제 초임소장으로 가기 또 쉽지 않은 자리인데 또 가서 1년 동안 또 현장에서 또 천연고도의 어떤 전기를 잘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15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회사 너무 좋았고 일도 잘 맞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고 변호사님이 일하시는데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공직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최전선에 있는 국세청에서 사회 출신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해서 그런 주요 보직도 맡아서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조직관이 너무 추천해. 우리 회사. 그 회사를 안 떠나. 국세청 네. 맨 우먼이 되는군요. 새벽같이 와서 새벽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사실 공무원 다 그렇지만 급여가 많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안에서 저도 이제 같이 치열하게 일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뭐 법령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집행적인 어떤 정책에 기여하면서 또 국가의 어떤 큰 시스템이 바뀌는 데 기여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또 뿌듯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현장에서 직접 세무행정을 하면서 최전선에서 아니면 또 관서장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거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말 국세청이 이런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너무 자부심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일하셨던 게 말씀을 들으니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15년을 일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곳 2024년에 이제 세금과 이 법률사무소를 개소를 하시고 이제는 일이 많이 달라졌나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국세청에 계실 때랑 지금 이제 납세자들을 변호하는 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방향성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만 근데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납세자들이 오셔서 억울하다고 하면 그걸 이제 듣고 그리고 이런 또 과세 행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은 또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납세자의 어떤 애로사항 아니면 억울함에 대해서 그거를 법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한 일이잖아요. 전 변호사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 일의 특징이 난 참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아픈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건을 맡기는 분도 있고 상담만을 끝내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거 소송하지 마시고요. 화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법적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상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힐링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픈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변호사님이시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운이 좋았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게 그때 연수생들한테 나눠주는 법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법연수원이 굉장히 지금 물론 지금 없어졌는데 사실을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는 그런 아주 소위 빡센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을 묻고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부적 뭐 이런 것 같아서 항상 이거는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상징물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계산기입니다. 법조인들은 사실 계산기를 쓰지 않고요. 거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법시험 볼 때도 꽈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애는 어떤 애냐면 그게 특히 민법이나 뭐 상법 이런데 숫자가 나오면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취약한 게 법조인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어쨌든 계산기에 친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09년에 연수원을 수료하고 국세청에 입사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아는 분이 그래도 국세청에 갔으니까 뭔가를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는 뭐 지금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진 않죠. 종전에는 뭐 엑셀 쓰던가 아니면 지금 AR 통해서 더 정확한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국세청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또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초심의 어떤 그런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항상 자리에 옆에 이 법정과 함께 같이 두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이제 제 와이프가 사준 겁니다. 지금 한 15년 넘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15년 근무하면서 또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럴 때마다 항상 제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서 제 등에 또 고스란히 이제 저와 함께 늘 사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거를 좀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대기업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거기 가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쩔 수 없이 그 어떻게 보면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그런 보고서는 사실 대외적으로 유출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 지하철에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선반 위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게 선반에서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징계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출퇴근할 때 보면 그 구파발행이 있어요. 구파발행이 끼면 왜 또 구파발행이 걸렸지 하면서 그걸 통과시키고 다시 대화행을 타곤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놓고 간 게 이 구파발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갔던 종착지가 대화가 아니라 구파발에서 내린 거죠.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 누군가 이거를 입수해서 아마 언론 보도했으면 저는 아마 제 인생이 바뀌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국세청에서 굉장히 큰 일을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 고락을 같이 했는데, 어쨌든 저한테 계속 돌아온 걸 보니까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녀석이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 저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같이 한번 생활해 볼 생각입니다. 나에게 일이란 응원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 일을 하면서 제 어떤 삶에 스스로의 어떤 응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의뢰인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에서 어떤 해답 아니면 힐링을 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또 응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응원을 바탕으로 저도 성장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